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의 3년 만에. 네. 아, 그때 그 볼보 사실 줄 알았는데, 이거 G80으로. 네네네. 아, 볼보는 왜 포기하신지.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네네. 네, 이걸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예. 뭐, 볼보도 좋은 차인데, 여러 가지, 하여튼, 네. 제 여건에 맞춰서, 네. 다 이 차를 선택을 하게 됐죠. 아, 네. 저희가 3년 전에 제가 유튜브 그때 한 1000명 좀 안 됐을 때, 네. 예, 그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리뷰하면서 굉장히 또 말씀을 좀 잘해주셔가지고, 볼보도 너무 사랑스럽다고, 네. 예, 저를 위해서 하시고, 그래서 볼보를 뽑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G80을 또 이제 그 3년 만에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요 어떻게 구매하셨고, 또 이제 왜 구매하셨는지, 그 장단점이 어떤 건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조수현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G80을 끌고 있는, 차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요 모델 이제 어떤 모델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 G80 제네시스고요. 2.5 터보로 지금 구매해가지고 이제 끌고 있고요. 네. 뭐 컬러는 지금 마칼루 그레이로 지금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내장은 아이보리 색깔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 차입니다. 네. 이거 구매 방식이 이제 리스 할부 렌트가 있는데 어떤 걸 이제 하셨어요? 지금 이제 개인 리스로 제가 운용을 하고 있고요. 네. 선입금 내고 난 다음에 할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리스가 이제 법인들이 좀 위로를 하는데 뭐 개인이 특별히 리스하신 부분 그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저도 물론 리스를 좀 하지만. 우선은 제가 아예 인수를 해서 제네시스를 이제 좀 오래 탈 생각으로 했고요. 반납을 하고 뭐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어떤 소유에 대한 게 조금 있어서 그리고 우선은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요거 신차로 이제 리스를 이제 하셨나요? 아니요, 중고로 우선은 리스를 했고요. 중고로 한 10,000km 탄 거를 바로 선택해서 가져왔는데 새 차에 대한 대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딱 맞는 차가 있어서 빨리 가져올 수 있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죠. 야, 10,000km의 이 새 차 같은 차를 또 엄청 또 일주일 만에 바로 그냥 가져온 것 같아요. 지금 구하기 엄청 어려운데요. 중고도 진짜 웃돈 주고 이제 구매될 시점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G80하고 뭐 5 시리즈 독일 3사 막 비교를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고민을 좀 하셨나요? 많이 고민을 했고요. BM의 5시리즈라든지 아니면은 아우디 A6라든지 그 라인에서 좀 선택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이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우선 첫 번째가 이제 디자인. 뭐 다 아름다운 차고 멋있는 차인데 우선은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좀 호기심이 좀 많이 생겼었고 그리고 뭐 BMW나 아우디에 대한 그런 디자인이 좀 디자인 계보가 있어서 그 낯익은 디자인을 조금 새롭게 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이걸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차를 입고시키고 AS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국내 차가 제가 선택하기에는 수월하겠다 싶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죠. 그럼 상품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좋은데 어떤 AS나 그리고 디자인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마음에 드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로 직전에 타셨다는 게 소렌토잖아요. SUV 타시다가 세단으로 오시는 경우가 좀 이렇게 드물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뭐 GV80이나 이런 SUV도 이제 고려를 안 하셨는지. GV80도 고려를 했는데 다른 차 리뷰를 많이 봤어요. 하체 같은 거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알루미늄이 얼마나 들어갔느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생각보다 이제 G80이 좋은 차입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고 물론 차량의 뭔가 실는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SUV가 좋았는데 저는 SUV를 좀 많이 오래 탔거든요. 그래서 오래 타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그냥 포기를 하고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치중을 하자라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됐구나. 좀 만족하시죠? 네네, 뭐 만족하고 있는데 그런 건 좀 있어요. 뭐 포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지만 사실 또 어떤 그런 걸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자전거도 타고 뭐 골프 운동도 하고 뭐 이러는데 용량이 부족한 거는 확실히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다른 여러 대안을 찾아서 그 만족한 부분을 좀 더 극대화시키려고 다른 것들을 좀 했죠. 그리고 자전거를 요 차에 이제 2열에 실는 거 어떻게 넣는 건 가능한데 사실 2열에 안 넣잖아요. 트렁크를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식으로 요 자전거를 싣고 짐 실는 건 좀 보완을 좀 하셨어요? 자전거 부분은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루프 캐리어도 생각을 했었는데 디자인 때문에 선택한 거를 루프를 달아서 포기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이제 고민하다가 견인고리 캐리어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견인고리를 뒤에다가 장착을 하고 견인고리에 캐리어를 올려서 뺐다 꼈다 하면서 자전거를 실어서 이동을 해서 라이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네요. 여기 막 루프박스 달았다 쳐봐요. 진짜 디자인을.
그 G80하고 제네시스 하면 어떤 유지비 이런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 한 달 유지비 뭐 기름값 기준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를 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달 기름값은 한 50에서 60 정도 쓰거든요. 거리도 있고 외부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차를 활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정도 유지비가 들고요. 연비 같은 경우가 시내 주행은 한 7에서 8km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속주행으로 고속도로 이용 많이 하고 규정 속도로만 왔다 갔다 하면은 한 10km에서 12km 정도 장거리를 가면서 정속주행을 하게 되면은 17까지는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달리고 싶은 욕망이라든지 그런 건 아예 다 버리고 요거 연비에만 집중을 하면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들은 보이는데 태블릿 PC 요새 나온 차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디스플레이도 크고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큰데 주행하면서 영상을 보거나 하는 것들은 불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브로 모니터를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본다기보다는 저희 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차에 탔을 때 지루하지 않도록 영상들을 틀어줄 수 있게끔 핸드폰으로 스토링 걸어가지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을 보는 걸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안 봅니다. 그렇죠. 이제 뒷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 예. 옵션들이 또 궁금한데 이제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죠? 지금은 어시던트 패키지 1단계가 원이 들어가 있고요. 아이보리 색상에 대한 그런 선택을 했고요.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는 퍼플 패키지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빌트인 블랙박스 들어가 있는데 빌트인 블랙박스를 사용을 하면 이 전자식 제어로 방지턱이나 이런 거 넘어갈 때 인식을 해가지고 서스펜션의 강도를 조절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느끼시나요? 네. 그 정도로 제가 민감하지 않아서 느끼지 못하고 사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있다. 가끔씩 까먹었다가 있었구나 이런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고 리스를 이제 살아오시면서 처음 하신 거 몇 번 해보셨어요? 아니요, 이번에 처음 하게 됐어요. 좀 이렇게 이걸 고려하시는 분들이 좀 꼭 알고 짚어놓아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중고 리스 하면서 주의점, 좋은 점. 개인 리스로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선입을 불입을 하고서 나머지 할부금을 운영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금액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 할부나 그런 부분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니까 금액적인 부분을 자기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요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좋은데 개인 리스가 아니라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그 키로수 제한이 있더라고요. 근데 키로수 제한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많이 타시는 분들이 그 오버된 부분에 대한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나중에 차량 인수한다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 없이 타고 있어요. 중고차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뭐 고장,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데 꼼꼼히 좀 체크를 해보셨죠? 그때 가셔가지고. 근데 뭐 중고차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런 것들 고민하시면서 타실 것 같아요. 요새 인증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잘 돼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검증받은 차라고 해서 이제 구매를 한 건데 연식이 오래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키로수 좀 작은 거, 그리고 무사고 뭐 이런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추천하도록 할게요. 차장님께서 이 차 타시면서 가장 자랑하시고 싶은 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자랑까지는 모르겠고 만족하시는 거? 뭐 만족하는 걸로 보면은 사실 디자인하고 우선 승차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승차감이 어떤 부분에서 포커스를 잡느냐가 사실 차이일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가족들이랑 타는 거에서 포커스를 잡았거든요. 고속에서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주행하면서 가족들이 만족하면서 탈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되게 만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달리면서 운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 속도 안에서 차를 운행을 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편안한 승차감, 안락함 뭐 이런 것들이 만족도가 높은 게 있어요. 2열 탑승자나 이제 그 사모님도 좀 만족하시죠? 만족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거는 가족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디자인적인 부분이 사실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BM이나 A6, 뭐 아우디 뭐 이런 쪽은 디자인적인 부분이 많이 변화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차가 조금 더 전 세대 뭐 제네시스 라인에서도 새롭게 바뀐 부분이 풀체인지 됐으니까 그래서 새롭게 들어오는 디자인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거 타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직 아쉽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크게 뭐 느껴지는 건 사실 없는데 네. 만약에 이제 지금 뭐 지구공에서 나와서 뭐 이런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변화가 되는 거 보면 제가 오히려 지구공 쪽으로 가던가 G80에서의 지금 변화에 대한 부분으로는 딱히 찝을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진짜 굳이 찝자면 네. 진짜 굳이 찝자면 글쎄요, 뭐 고속 운전을 할 때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외산의 어떤 브랜드들처럼 그렇게 가면서 어떤 기존의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 그런 거라든지 뭐 그 외에는 딱히 잘 느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소렌토 이제 그건 타시던 거 몇 년식이었죠? 그거는 2010년식이죠. 10년식이었죠. 오래 탔어요. 다른 세상에 노셨네요. 가장 그 좀 깜짝 놀랐던 옵션, 야 이런 것도 되냐 이런 거 있었어요? 글쎄요, 뭐 우선은 이제 어시던트 패키지를 넣었는데 지금 자율주행의 어떤 기능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도 굉장히 편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의 그 폰을 활용한 제어 시스템들이 한국 그런 실정이랑 굉장히 잘 맞춰서 개발이 된 것 같다. 저는 전자제품 만지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보는 걸 좋아하는데 핸드폰으로 뭐 시동을 건다든지 아니면은 뭐 목적지 검색을 핸드폰으로 한 다음에 차량으로 경로 검색지를 전송을 한다든지 온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OTA 기능이 상반기 때 업데이트가 돼 테슬라도 그런 게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었거든요. 제네시스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데 업데이트되는 게 내비게이션의 속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만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HUD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자체들의 디자인들도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는 게 만족도가 높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차감이나 이런 옵션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그럼 공간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 건데 2열 공간이 상당히 넓죠? 2열 공간이 2열 공간이 그랜저보다는 사실은 좀 좁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여기 들어가서 그 휠베이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랜저는 실내 공간이 굉장히 그들 타봤는데 굉장히 넓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사륜으로 운행이 되는 차인데 그 센터 터널 자체가 높아서 사실 가운데는 타는 곳이 아니다. 사람 타는 데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그래도 실내 공간에 대한 부족함은 없어요. 세단에 대한 그 실내 공간은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데 그 트렁크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게 조금 아쉽죠. 트렁크가 좀 많이 작아요. 생각보다 좀 작나요? 네, 생각보다 작고 기본적으로 골프백을 실는데 골프백 자체가 투어백 같은 경우는 2개를 실으면은 것 같고요. 뭐 스탠드 백으로 조금 작은 걸로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버를 빼고 4개까지 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상도 제가 봤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실기에는 너무 타이트하니까 2개만 싣고 다니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기본적으로 그래도 뭐 사용할 만하고 이게 다른 어떤 차에 비해서는 국내 그랜저랑 비교했을 때는 작다라는 거지 그래도 뭐 BM이라든지 아우디의 그 실내 공간보다는 확실히 넓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어떤 분들한테 가장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글쎄요, 뭐 가족분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면서 디자인적인 부분에 메리트를 느낀다 하시면 제네시스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면 조금 후회하실 것 같은 분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SUV라든지 큰 적재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타시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대신에 그래도 그랜저급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일선상에 비슷한 차량들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 나쁘지 않은 선택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